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질투라는 이름의 사랑. 질투라는 감정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질투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사랑이 깊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고, 때로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장난을 치고 있었고, 부모님은 손주들과 함께 웃음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생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나는 농담처럼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엔 네가 제일 시끄럽잖아. 동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난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의 대답 속에서 어쩐지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나를 자주 칭찬했고, 그럴 때마다 동생은 묵묵히 한쪽에서 웃고 있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칭찬했고, 동생에게는 짧은 안부 정도만 물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동생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다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다. 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 동생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너 혹시 오늘 기분 상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동생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어릴 때부터 늘 그랬잖아. 나도 이제 익숙해.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익숙하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감정을 느껴왔다는 뜻이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엄마 아빠도 사실은 너를 제일 자랑스러워 할 거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알아. 그냥 가끔 질투가 나긴 하지. 근데 괜찮아. 형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질투라는 감정이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질투는 때로 서운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자신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다시 다짐했다. 너를 더 자주 칭찬하고 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꼭 말해줄 거야. 가족 간의 질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 마음을 알아채고 서로를 인정할 때 가족의 사랑은 더 단단해진다. 사과는 늦어도 괜찮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소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최근에서야 뼈저리게 느꼈다. 주말 오후 평소처럼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묻어나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다니까 라며 아내에게 요리법을 바꾸라고 조언했고,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짜증이 쌓여갔다. 사실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고집은 나도 익숙했다. 하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익숙함이 무거운 부담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식탁에서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 그냥 좀 놔두면 안 돼?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부모님이 돌아가자 아내는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줘.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어린 시절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옆을 지켰고, 아빠는 말은 없었지만 늘 조용히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해주셨다. 그때의 부모님은 지금과 똑같았다. 잔소리가 많고 고집스러웠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어제 미안했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어. 엄마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엄마는 그냥 네가 더 잘 살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툭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아빠도 뒤에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사과할 줄도 아는구나. 괜찮다. 이제 좀 운동이나 해라.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과는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부모님도, 아내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한마디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늦게라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기억 속에 남은 작은 실수.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하는 실수는 유독 오래 마음에 남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가장 편안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솔직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부모님과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고 모두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런데 내 농담이
문제였다. 순간의 흥에 겨워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해버린 것이다. 얘가 어릴 때 얼마나 덤벙거렸는지 알아? 학교에서 도시락 엎질러서 울던 얘기 아직도 엄마가 얘기하잖아. 순간 모두가 웃었지만 동생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 스며든 불편함을 나는 놓치지 못했다. 아내가 내 옆구리를 조용히 찔렀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동생이 어릴 적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늘 가족의 분위기를 위해 혹은 재미를 위해 동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생은 늘 괜찮아 라며 웃어넘겼지만 그것이 정말 괜찮았던 적이 있었을까? 저녁이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간 후 동생도 집으로 가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아까 미안하다. 그냥 농담이었는데 네가 싫었으면 말해도 돼. 동생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형이 그런 말로 분위기 맞추려는 거 알거든. 근데 가끔은 나도 어릴 적 얘기보단 지금의 나로 기억되고 싶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너무 쉽게 과거의 실수를 꺼내며 동생을 장난스럽게만 기억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가족 중 누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줘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너 자랑할 일만 얘기할게. 사실은 네가 제일 믿음직한 사람인 거 다 알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었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넌 예전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야. 나도 그걸 자주 얘기할게. 그 문장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가족에게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보다 그들의 성장과 현재를 칭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가족의 과거 실수는 쉽게 웃음 소재가 되지만 그 속에 숨은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서 시작된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진정한 도움의 의미. 도움이라는 단어는 늘 따뜻한 울림을 준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도움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번 주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날 오전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엄마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커다란 장바구니를 꺼내 놓았다. 네가 요즘 바쁘다길래 내가 이것저것 좀 사왔어. 네가 제대로 된 장보기를 할 리 없으니까. 엄마의 표정은 한없이 뿌듯했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더니 내가 산 과일과 채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시들었네. 아유, 이런 건 그냥 버려야지. 네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사니?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아빠도 거들었다. 네가 지난번에 말한 거 내가 전화해서 해결해놨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나한테 맡겨. 그 말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아내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해볼 기회도 필요해. 그 말이 내 마음을 크게 울렸다. 부모님의 도움은 언제나 고마웠다. 하지만 어쩌면 그 도움 속에 내 삶의 작은 선택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하지만 사랑이 때로는 너무 과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다. 엄마, 아빠,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가끔은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잘 안 되면 그때 도움을 청할게.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기분이 좋네. 그래, 네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빠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표정만큼은 따뜻했다. 도움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라.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건 좋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도움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배웠다. 가장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해볼 기회를 존중해 줄 때 완성된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기다림이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평범한 일상 속의 숨은 사랑.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날은 그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다가온 하루였다. 아침부터 시작된 집안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옷을 챙기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일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문득 거실 한쪽 구석에서 부모님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작은 다툼과 화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래된 애정이었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챙기는 그 마음. 아이들이 뛰놀며 소리를 지르고 아내가 바쁘게 부엌을 오가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주었다. 평소 자주 표현하지 않던 사랑이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에서는 사소한 말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서로를 향한 관심임을 알기에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가족이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가끔은 이런 평범한 날들이 가장 특별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런 걸 느끼게 해주니까.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사랑은 늘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 숨어 있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가족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바로 가장 큰 선물이다. 작은 다툼과 웃음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을 알아채는 마음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다.